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73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미무스와님, 써니스카이님, 소타임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콩으로도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캠코더 모양을 누르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사실 며칠 전에 이걸 좀 내용을 다루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브리핑 때문에 그날 못 다루고 좀 시간 지체해서 다루긴 합니다만 국회가 처리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던 이해람 중사 특검법. 자, 이게 미뤄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박 위원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특검법이 지금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제 보도 내용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우려를 표하셨던 지난해 발생했던 공군 내 성추행 사건과 그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 법안의 내용은 특검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특검법은 좀 우리가 이렇게 손에 꼽히는 법안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령 체계가 아니라 이제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그 법을 이제 관련된 진상 조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인 법안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원래 방송하기로 했던 화요일에 이제 좀 보도를 드릴 예정이었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 법안이 지금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을 군 부대 내에서 당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예를 들면 관련된 상담사라든지 군 법무관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뭐 이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위에 보고 체계 모두 다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가족들까지도 이제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뭐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오히려 이 사건을 무마하기로 이제 했던 여러 2차 가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외부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게 되는 법정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 내에서 이것들을 지휘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군 법무관이나 여기서 변호 인력이 한 공군 내에 있는 법무실 같은 형태에서 같이 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 성폭력이 발생했던 경위가 사실은 코로나 지침 때문에 집단 회식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자리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보고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뭐 준위 단계로 넘어가면서 상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너만 참으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 사람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취직도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혼인신고를 한 당일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을 그러면 취지에는 뭐 우리 대선 당시에도 그렇고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만 하게 되면 본회의를 거치고 바로 특검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서는 여야를 중심으로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분이 이견인 겁니까?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했던 여사당의 발의안에서는 이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사인을 하게 되면 여야에서 2명을 선택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안이 올라와 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조금 더 늦게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1명씩 각각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이익단체에 가까운데 꼭 그 단체로 우리가 이것을 좁혀서 이제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법정단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가져갈 필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쟁점을 가지고 가다가 최종 중간에는 그러면은 그 이외에 추천 단위가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듯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타협이 안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차 가해라고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이 중간에서 보고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이분의 변호인을 맡았던 국내의 변호 인력이 뭐 자신이 속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한 사적인 어떤 그런 SNS 뭐 온라인 상이라든지 이런데 피해자의 신상이나 유가족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공유됐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 가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특검의 내역에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규정을 한 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을 반드시 이 법안에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다음 일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의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일정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이제 합의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관련 상임위나 소위에 있는 인력이 날짜가 맞아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6월에 지금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회의 일정이 또 있어야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고요. 되죠. 근데 지방선거 전에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해 잡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유가족과 또 이것을 돕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상 이제 가해자들에게 사건을 무마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벌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딴 것보다 지금 또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일단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국회가 할 일을 미뤘다는 지적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검 추천 방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법사위 처리가 미뤄졌다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해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실은 이건 국방부가 자체 진상규명을 하겠다. 국방부의 조사를 믿어달라라고 했지만 당시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그런 국방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해서 지난해 6월에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산하의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우선 국방부의 그 조사를 신뢰해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특검법 발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발의가 늦어졌던 거군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1심 판결에 사실상 가해자 외에는 거의 처분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국민적 공분이 더 커졌던 거고 그 군사법원의 발표의 배경 안에 국방부의 어떤 카르텔 그리고 수사 지휘에 관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이 있었죠. 여론이 커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올해 3월에 민주당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는데 특검법 발의에 있어서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그 추천 방식이 사실 대한변협에서 4인을 추천하고 이 중에 2인을 교섭단체 합의간에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에서도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야 합의로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대한변협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특검에서는 그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건지 집행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그 절충해서 대한변협에서 뭐 2인 법무부
모두 1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추천을 좀 받고 찾아가면 될 텐데 여야에서 그냥 한 명씩을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한다 하면 여당일 때는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건 똑같은데 왜 이걸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도 그걸 어깃장을 놓는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이게 네. 참 쉬울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꼬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는 앞서 신보라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안이 현재 민주당이 좀 뒤늦게 발의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죠. 다만 이제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더 공분이 끓어오르고 이거는 특검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도입을 하게 된 거는 12월에 나오게 된 법정이 뭐 군 법원의 결과라든지 1심 네, 판결. 그리고 네. 이제 중간에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뭐 노모 주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보석으로 뭐 석방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정말 안 특검이 되죠. 필요하다라는 네. 도입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게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에 차량에서 내부 블랙박스가 이제 그게 체증이 방송에 됐어요. 나갔었죠. 네네. 그런데 그럴 때에만 이 사안이 폭로가 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람 중사는 이제 중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군이 굉장히 위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 중사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 8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간부급의 여자 간부분이 자기보다 네. 직급이 낮은 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네. 군내에서 제대로 이 진상조사나 좀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뭐 10여 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군 조직에서 또 정치권에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여성 문제나 이런 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폭력 문제나 이런 데 이게 화두로서 정치적 사안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가족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유가족이 마지막에 이제 이해람 중사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영상까지도 공개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까지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가족이 남은 생을 정말 살아있지 않은 삶으로 생각하면서 투쟁을 해야 정치의 화두가 될 듯 말 듯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네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급하게 좀 여야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좀 단체를 여러 군데로 확보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필요성이 좀 더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드루킹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게 국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 법무 체계, 군 내에 있는 이제 법무실 체계와 조직적으로 이게 어떻게 공정하게 혹은 온당하게 받아야 되는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예. 카르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그 또 문제도 핵심적인 조사를 해야 사안이거든요.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검의 추천의 대상의 조건 중에 군 법무관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오히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카르텔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쟁점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천 기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다만 시점적으로 민주당이 좀 늦게 이 사안을 좀 발의를 한 만큼 조금 서둘러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6월 전에 예. 반드시 일정을 잡고 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일정도 네.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예,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근데 우선 지금 정기특위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여러 개정안들이 예. 있기 때문에 실은 4월 중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전에, 법사위에서 네. 빨리 결론을 내어준다면 일정상. 4월 임시회 때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2차 가해 범위에 대해서는 쟁점을
정점이 완전히 맞선다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우선 용어에 대한 정비 문제와 예. 그다음에 아까 인권위에서 나온 조사 범위 확대 문제 이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공식 용어는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 법안에는 뭐 회유 협박 뭐 무마, 예. 뭐 그다음에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을 그냥 2차 가해라는 용어로 그냥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사당 법안은 그걸 명확히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에 관련된 불법 행위 이런 표현이 아예 있기 표현을 때문에 넣고, 예. 그 용어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용어 정비의 문제. 그다음에 참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 네, 건데요. 그 인권위에서 이제 제기한 바까지를 포함시킬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쟁점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네. 특히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그 당시 이해람 중사 사망 무렵에도 또 막 계속 네, 발생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여러 건이 지금 있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좀 처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차 가해에 관련된 논의는 지금 신보라 의원께서는 얘기해 주시면 조 대표님께서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더 네, 있으신지. 이제 법률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네. 2차 피해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요. 2차 피해. 네, 여성폭력 피해자가 예를 들면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 네.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안에 다 담지 못하는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로 그렇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법안을 그런 법률적으로 어떻게 더 명확하게 규명할 그렇죠. 것인지에 대해서 선례가 좀 남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법안이 처리될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언론에 나가기도 네. 하고 근데 입법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게 본 네, 업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을 하러 들어갈 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렵고 다음 일정 때문에 1시간 내에 끝냅시다. 뭐 2시간 내에 끝냅시다. 근데 네. 법안은 사실 계류된 법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할 네.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법률을 어느 정도 다 훑고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률 2차 가해라는 용어를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안이 있었으면 이미 교섭단체 간에 그 부분을 조율을 하고 맞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면 인권위에 미리 요청을 해서 맞습니다.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지 빠르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모여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권위 다음 회의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큰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서 지금 회의록이 보통은 속기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좀 며칠 뒤에 나오거나 빨라도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사실은 내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를 타이핑하신 걸 통해서 거죠. 나온 건데 네. 이제 중간에 조율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변협 사인으로 그 안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조금 의견이 부딪혔던 걸로 보도가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말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또 두 번째 아이템을 간략하게라도 좀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국민의힘의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불허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오전 보도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과거에 제명됐던 이유는 또 무엇인지, 복당 신청을 한 이유는 뭘지, 복당 요건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 네. 여쭤보죠. 강용석 변호사가 그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하면서 네. 시당에 우선 당원 복당 신청을 했던 건데요. 그렇죠. 시당 내에서는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루 만에 복당 그 승인을 네. 해줬고 그걸 이제 최고위에 올렸죠. 의결을 하게 되는 절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최고위가 열려서 불허를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특별한 토론이나 그런 것 없이 최고위원들 간의 표결을 거쳐서 복당을 불허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18대 마포울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에 2010년에 대학생들과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제명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로 대중에겐 더 잘 그렇죠. 알려진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도 하고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은 할 수 없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서 재입당 요건은 되지만 예. 당원 심사 자격 항목에 여러 그 항목들이 있어서 최고 의결에는 그것들을 고려한 어떤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아나운서 협회에서 저희 소송하고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이 강용석 변호사의 정치적 복귀의 희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 분은 한마디씩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최고위의 의결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의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좀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던 사건으로 그 아나운서 직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네. 집단 모욕죄로 소송이 됐던 그 사안을 기억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예. 법원에 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뭐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거든요. 네.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흡사 인질극처럼 보이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실로 알겠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연예인 관련된 고발이나 이런 것 뭐 알 권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 이제 연예인 관련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뭔가 뭐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등의 발언이나 이제 보도 같은 것들을 막 취합을 하고 또 폭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난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폭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의 코스처럼 네.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군 특히 전문직을 가고 그러면은 사회적 명예나 이런 어떤 지적 권위를 가지고서 뭐 정치에 입문하는 이런 게 엘리트 코스처럼 우리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 직위로 대표할 수 없는 이제 다양성의 문제나 그리고 정보의 획득 같은 경우에도 예전하고는 굉장히 채널이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선을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최소한의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를 계속 선례를 쌓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극성 팬덤 혹은 뭐 폭로식 아니면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좀 그렇죠. 사실관계 규명하기 어려운 루머를 좀 양산하는 방식의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한 팬덤 정치를 다시 도약하려는 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보라 의원께서도 의견을 일반적인 복당 신청 같은 경우 실은 당협위원장 제가만 있어도 되는데 제명 등으로 인한 복당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그렇죠. 당연히 고려되고요. 그래서 복당이 승인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고 불허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그래도 신속하게 빨리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강 변호사님은 정치인의 길보다는 이제 유튜버로서의 길을 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경기도지사 출마는 너무 우아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길과도 맞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